10월 30일 금요일 오늘 주간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 박스 먹었고요. NC 요게 좀 아쉬웠고 어제 개인적으로 좀 역배가 딱 좋아 보이는 경기들 다 들어왔거든요. 그죠? 요코베이 역에다가 LG, KT 역 제가 좀 좋다고 생각했던 역배들이 다 들어왔는데 어제 올역배가 떠버렸죠. 올역배를 잡는 거는 좀 쉽지 않긴 한데 아무튼 NC가 못 이겨준 게 좀 아쉽네요. SSG 불펜이 어려웠는데 요거 못 이겨준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는 4경기 뿐이라서 좀 가볍게 좀 즐기시길 바랬는데 일단 승패 라인 올킬에다가 하나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토롱이 승이나 토롱이 오바 정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토롱이 근데 빠따 때문에 오버 보기도 그렇고 승 보기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휴스 불펜 쪽에서 좀 시계 터져가지고 그래도 역배 3.3배 잘 들어왔다. 주간은 3연승, 메이저는 5연승 질주 중입니다. 연승 기준을 잡는 거는 제가 주력 부주력 투트랙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여기서 둘 중에 하나. 평균 배당은 2점 중후반 정도. 많이 이렇게 한 번씩 높게 가져갈 때는 3배 이상짜리도 있고 그러십니다. MPB 경기 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좀 띄우고 어제 올력배가 떴기 때문에 오늘 정배 사이드를 좀 볼만한 경기가 있을까 쓱 찾아봤는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정배가 약간 애매해 보이는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추워. 요코하마 대 야구 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에 빠따가 좀 아쉬웠죠, 그렇죠? 뭐 타격감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고 최근에 좀 빠따를 못 쳤는데 득점권에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 빠따는 좀 잘 쳤는데 근데 어제는 미어도 다시 한번 했죠. 미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미어도 한 번 더 들고 가야 되는데 미어도 다시 한 번까지 안 해주면 진짜 밉긴 해, 그지? 근데 어제는 잘 이겨줬고 제 어제 분석도 정확했죠. 듀플랜티어가 저는 이 정도 까미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찬스를 마지막에 좀 잘 살려내면서 승리를 거뒀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제 야쿠르트는 여전히 뭐 노답이에요. 2승 1무 7패하고 있고 뭐 홈에서는 간간히 이기는 하는데 홈에서 3연전에서 주니치한테 루징 당했어요. 답이 없다. 얘네는 뭐 빠따를 잘 치길 하나 불펜이 좋길 하나. 불펜은 뭐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돌아간다 이거지 뭐 불펜이 엄청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빠따로 씌워봐야 되는데 무라카미 없는 게 이렇게까지 큰가요? 무라카미가 이 정도인가? 오늘 선발은 오느키 시니치 대 야마노 타이치가 나옵니다. 약간 꼬로미들이 나오죠? 한 3, 4 옵션 기대치 정도의 선발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느키가 같은 선상 놓으면 조금 좀 서운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도 오느키가 조금 낫기는 낫다. 오느키 올 시즌 4경기 등판에서 2패, 아직까지 뭐 첫 승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11, 올해도 3.47로 뭐 그런 대로 뭐 쏘쏘하게 콜스 언저리는 꾸준하게 찍어주는 그런 선수다. 이래 좀 보시면 되고요. 스플리터가 주목인 선수고 타점이 약간 높은 편이라 가지고 스프린터 궤적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역시나 조금 애매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기대치는 한 3옵션 기대치. 잘 못 치면 한 4옵션 정도. 그렇다. 애매한 선수입니다. 야쿠전 성적도 쏘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등판이라서 조금 그래도 기대감을 좀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5월 7일 날 등판 이후에 오늘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등판이기 때문에 어디가 좀 이 정도면 어디가 안 좋아서 잠깐 쉬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쉰 거 보면 그래도 어찌됐든 투수는 쉬고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쉬면은 이닝 대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준비를 웬만큼 하고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불펜을 좀 쓰고 오긴 했어요 주중에 불펜은 비슷비슷하게 쓴 것 같던데 그렇다. 반대 선발은 야마노 타이치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만 5번 등판해서 나름 콜스 연절이 좀 찍어주면서 확실히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홈에서의 등판에서도 거의 경기당 하나 골로 피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뭐 진구라서 좀 감안은 해줘야 되겠지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이렇게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 4옵션 정도 기대치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그래도 아직은 좀 어린 선수거든요, 이 선수. 이 선수 왁구가 조금 어려 보이진 않는데 99년생 아직 어린 선수고 발전하고 있는 선수고 작년보다 좀 나아졌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키가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작은 키 치고는 뭐 볼빨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고 뭐 쏘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첫 번째 원정이 직전 경기였는데 요미 원정에서 4이닝 4실점 5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고요. 역대 요코전 성적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1승 2패 ERA가 7.43으로 역대 요코 성적도 굉장히 좋지 않다. 원정 성적도 특히나 좋지 않다. 요코 원정도 싫어하는 선수들 굉장히 싫어하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오노키가 낮고 두 팀 선발 불펜 빠따 사실 저는 모든 면이 요코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런 경기가 한 번씩 재수없게 터지는 게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번 터트린 적도 있고 이제 그게 재수없는 거지. 최근에 요코하마가 빠따를 아주 못 치진 않는데 나간 거 대비 못 불러들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도 어제 좀 혈이 좀 한번 뚫려서 5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이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요코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승의 6.5는 오바 보겠습니다. 선발들이 둘 다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치. 이거 맞추기가 힘드네. 딱 맞춰, 이런 거 딱 맞춰야지, 제가. 주니치는 야쿠 원정 가가지고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왔고요. 확실히 주니치가 작년보다 빠따도 좀 잘 치고 있고 불펜 말티가 빠지긴 했지만 불펜도 여전히 단단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불펜들이 최근에 조금씩 좀 삐끗삐끗하는 모습들이 살짝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미즈나 마스야마 이런 자원들은 진짜 뭐 잘 막아주긴 하는데 한 번씩 좀 삐끗은 했어. 요코하마전이었나? 뭐 그렇다. 그리고 빠따는 확실히 작년보다 좀 나아진 그런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3.2점이니까 이 정도면 요미우리보다 잘 치긴 합니다. 홈에서는 당연히 뭐 반테린돔이니까 빠따가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홈 승률도 꾸준해요. 12승 1무 9패니까 좋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요미우리도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뭐 쏘쏘합니다. 야쿠르트 꿀을 한번 빨았고요. 그리고 한신한테 올해 좋지 않았는데 한신한테 위닝 시리즈 한번 했고 히로시마 만나서 한 경기씩 농갈라 먹기 했고 역시 뭐 불펜 단단한 팀 빠따만 좀 조금 좀 쳐주면은 그래도 확실히 전체적인 구성은 제일 좋은 팀 중 하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빠따를 그러니까 여기는 올해 그래도 전력 밸런스가 제일 좋아 보이는 팀 중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마루가 복귀해가지고 뭐 대타로 나와가지고 빠따 한번 쳤거든요. 마루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라인업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카모토만 돌아오면 팀적으로는 참 좋은 팀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 오늘 선발들 한번 보겠습니다. 쪽지 하나 보내드리고 유다이 오노 대 아카오시 유지. 일단은 유다이 오노는 제가 첫 번째 원정이라서 좀 거슬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88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홈에서 반테린돔 같은 이제 투수 구장에서 던질 때는 뭐 괜찮지만 다른 데 나가면 조금 걱정스럽다. 그랬었는데 요코 원정 가서 1.1인지 4실점으로 개터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홈에서 던진다. 그렇다고 뭐 홈에서 아주 언터처블한 수준까지는 또 아니기도 해요. 올해 홈에서 4경기 던졌는데 1승 1패, ERA가 2.05. 그래도 뭐 나이 먹은 것 치고는 잘 던지고 주고 있고요. 올 시즌 홈에서의 경기는 좀 퐁당퐁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이닝 4실점 2자책, 6방, 5이닝 3실점, 6방. 오늘은 뭐 못 던질 차례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 전적이 요미우리 전에 굉장히 좀 강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또 홈에서는 조금 기대치가 있다. 이거고 그 요미우리전 상대 전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하고 올해 지금 요미우리전 3연패를 좀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요미전에는 괜찮았다. 뭐 적당히 던질 것 같아요. 적당히. 근데 일단 이 경기에서 제일 서운하는 건 4.5입니다. 그죠?
이 주니치 반테린돔에서 4.5 받았을 때 진짜 좀 서운하긴 해. 유다이 오노 이런 양반들의 4.5 주는 건 진짜 서운하긴 한데. 자, 반대 선발은 아카오시 유지입니다. 올해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그죠? 예, 3승 3패 하고 있고 ERA 1점대 찍어주고 있고. 예. 확실히 일본은 키가 좀 작은데 볼빨 좋은 선수들이 꽤 많아. 예,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만 하겠죠. 170대 키에 막 150 던지고 볼 쫙쫙 들어가는 이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일단 올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흠잡을 만한 기록적인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꾸준하게 뭐 잘 던지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는데 직전 경기가 9이닝을 다 소화한 경기였단 말이죠, 그죠? 예. 홈에서 야쿠 상대로 9이닝 무실점 7피안타. 이런 경기 다음 경기는 살짝 우리가 고민을 좀 하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뭐 정상 로테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겠다. 반테린돔에서는 뭐 역대로 뭐 소소하게 잘 던졌어요. 근데 한번 져 터진 경기가 한 번 있다. 두 번 있다. 근데 이거 2022년 3년도 옛날 기록이라 가지고 좀 참고하기가 어렵고 주니치원 상대 전적 크게 문제 없고 최근에 폼 좋고 직전 경기 완봉했다는 게 살짝 거슬리는 부분 정도. 이 경기 승패 라인을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예, 처음에는 좀 주니치 역발 쪽으로 좀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래도 유다이 오노는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좀 드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가지고 요미우리 승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요. 4.5를 일단 받을 만한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카우시 유지 최근에 저는 볼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잘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전 경기 완봉한 게 살짝 거슬리고 유다이 오노는 선수 자체가 거슬리고 4.5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히로 대 한신. 또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죠, 여기도? 에이스급 매치요. 히로시마는 최근에 좀 빠따가 조금 약간 죽었어요. 그죠? 예, 약간 죽은 게 기록으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를 보시면 5승 1무 4패, 경기는 득점이 2.4점. 주니치보다 못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팀 타율이 2할 5리, 홈런 4방. 확실히 좀 죽었죠. 전적인 성적도 그렇고. 홈만 돌아가면 좀 귀신같이 좀 잘 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도 약간, 야쿠르트, 요코하마, 최근 홈에서 연전들도 보면은 득점력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는 한신인데 한신도 요코하마 상대로 1점, 1점, 1점 이렇게밖에 못 내고 있어요, 그죠? 뭐 빠따 스쿼드야 뭐 말할 것도 없는 팀인데 역시 뭐 빠따라는 게 계속 좋을 수는 없죠. 천하의 양키스도 계속 못 쳐요. 최근에 몇 경기 못 치고 있죠, 양키스도. 그렇다. 최근 세 경기 빠따를 잘 못 쳤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팀 다 빠따가 조금 다운인데 그래도 확 칠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죠. 근데 오늘 선발들은 조금 좀 빡세긴 빡세다. 마사토 모리시타 올 시즌은 뭔가 작년에는 진짜 임팩트 있게 좀 잘 던졌던 그런 기억들이 확실히 좀 있는데 올 시즌 초반은 그냥 뭐 솔직히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죠? 제가 기억하는 시즌 초중반의 마사토 모리시타보다는 좀 기대치가 확실히 떨어지긴 한다. 작년에 시즌 말미에 좀 말아쳐먹어서 그렇지 시즌 초중반에는 뭐 리그 에이스급 퍼포먼스였으니까요. 좀 아쉬운 게 실점이 없는 경기가 없어요. 실점이 없는 경기가. 올 시즌에 9경기를 던졌는데 실점이 없는 경기 한 경기도 없고 평균 실점이 2점에서 3점 정도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 에이스급 성적이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자책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실점들도 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점수를 준다는 점에서 이런 에이스 매치업에서는 뭐 한두 점으로 경기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아쉽다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한신전 상대 전적은 쏘쏘. 모리스타도 최근 5경기 동안 승투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한번 승투 먹을 때가 됐는데 이 녀석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 확실히 좀 많이 이제 2년 차를 거쳐서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옛날에는 좀 어린 티가 좀 팍팍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 항상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원정에서도 0점대를 찍으면서 확실히 작년보다 이것저것 많은 요소들에서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죠?
히라시마전 상대 전적도 쏘쏘. 히로시마 원정에서 살짝 좀 아쉽긴 했습니다. 에이스급 선발 매치업이고 최근에 폼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무라카미 쇼키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마사토 모리시타도 이제 꽉 피칭 한번 할 때 안 됐나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한두 점씩 계속 깔고 가는 이런 투수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팀 다 빠따를 지금 좀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에다가 히로 역 보겠습니다. 빠따를 두 팀 다 조금 좀 아쉽게 치고 있다는 기준에서는 오밀조밀한 야구는 개인적으로 히로가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빠따의 폭발력이야 한신이 더 낫긴 하지만 필승조 라인이라든지 한 점을 쥐어짜는 야구라든지 수비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히로가 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로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니온 대 지바. 니온엠은 최근에 빠따가 역시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작년보다 빠따 티어가 좀 낮아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빠따감이 좀 그렇다. 근데 뭐 소뱅전에 한번 시원하게 친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정 카드가 있죠. 아리아라 경기였기 때문에 아리아라한테 친 거는 약간 좀 거르고 보긴 해야 돼요. 그 양반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바로 때는 최근에 뭐 주축들이 잘 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방망이를 왁왁 칩니다. 예, 그러면서 역시 뭐 빠따라는 게 뭐 주축들이 못 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계속 좋을 수도 없고 계속 안 좋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따를 좀 한 번씩 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경기 승률은 5할이 안 됩니다. 4승 6패. 역시 팀적으로 참 좋지는 않아요. 그죠? 이 양반들이 뭐 불펜도 좋지가 않고 선발들도 좀 들쭉날쭉하고 빠따도 뭐 최근에 한 번씩 쳐서 그렇지 못 치는 경기는 확 못 쳐버리고 그렇다. 오늘은 타츠코타 대 오지마가 나옵니다. 일단 타츠코타 이 선수는 2군에서의 성적들을 보면 정말 빠르게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선수를 좀 주목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군에서 매년 성적이 좋아졌고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은 볼질이에요. 이 선수가 첫 시즌에 볼질이 좀 많이 심했거든. 근데 매년 좋아지더니 지금은 볼질에 크게 문제 없는 선수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시즌 1군에서는 뭐 많은 경기를 던지지 않아가지고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올 시즌 딱 두 경기 던져가지고 1승 이 아래가 0.69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볼질 문제 두 경기에서 딱 볼질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세이브전 6이닝 1실점, 지바 원정 가가지고 7이닝 무실점. 지바 원정은 또 난이도가 높은데 원정에서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직전 경기가 지바 경기였단 말이야. 근데 또 지바를 바로 만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 좀 거슬리고요. 작년에 딱 한 경기 던졌는데 그 경기도 지바 롯데 경기였어요. 5이닝 무실점 잘 던졌고 특정 팀들을 너무 자주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빙 낯설음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신빙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 건 이제 좋지 않은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 지바로 때 빠따를 믿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래도 한 번씩 왁왁 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 시즌에 니오넴과 지바롯데의 성적 차이는 굉장히 크죠. 지바롯데는 완전히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상대 전적은 지바롯데가 이기고 있어요. 4승 3패로. 니오넴이 또 홈에서 올 시즌 유독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기도 하잖아요. 10승 14패. 작년에 홈에서 정말 잘했던 팀인데 홈에서 좀 약하다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꾸룩내가 조금 나는 경기다. 근데 꾸룩내고 자시고 사실 지바로 때는 오지만은 그래도 에이스거든요. 에이스하고 신빙 만났는데 꾸룩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팀이 현재의 지바 롯데죠, 그죠? 오지마 오지마가 기복이 심해서 그렇지 나름 팀 그래도 에이스인데 그렇다. 일단 오지마는 올 시즌 뭐 출발은 뭐 썩 좋지 않습니다. 2승 3패 2할이 3.06이고요. 뭐 지바로 때 조조마린 홈쓰니까 3점 초반대만 잘 찍는다. 얘기를 해줄 법도 한데 팀이 안 좋으니까 에이스로서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죠. 오지마의 특징은 원정 성적이 좋아요. 아무래도 홈이 이제 극단적인 타자 구장이다 보니까 원정에서 던질 때는 좀 기대치가 좀 있고요. 최근 원정 10경기 끊어보면 1.97로 원정에서 1점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 롯데전 상대 전적 좋았고 유난히 지바 원정 성적이 좀 좋았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볼 만한 요소.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갖고 지바로 때는 지금 몇 배를 찍을 수는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언어보를 가면 언어보를 가지. 근데 이 경기는 니오넴을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경기 같습니다. 저는.
오지마가 원정 성적이 좋다. 니오넴이 빠따가 안 맞는다. 예, 오지마야 뭐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니까요. 타츠코타 잘 던지고 있기는 하나 지바로 때를 너무 자주 만나고 있다. 니오넴이 홈 성적이 안 좋다. 상대 전적이 안 좋다. 지바로 때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 때 역배에다가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 픽을 결정하는 딱 플로우가 이래요. 예, 제가 뭐 특정 거 하나 꽂혀가지고 딱 보질 않고 전체적인 성적, 최근의 폼, 홈원정 전적, 뭐 일정 이런 거 불펜 일정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는. 씨발 몰렸네 반대까지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는 안 한다. 예.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3연승, 주간 3연승, 메이저 5연승 하고 있고 5연승 구간에 올킬도 2번이나 냈죠.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숲TV 라이브 오셔가지고 별풍선 후원 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숲TV 테디운 그 방송국에 가셔서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멤버십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라쿠텐 직전 경기는 제가 타케우치가 살짝 좀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타케우치가 이 정도로 터질 줄 저도 몰랐죠. 살짝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긴 있었는데 한번 터졌다. 근데 라쿠텐이 이렇게 한번 칠 때 이렇게 쳐요, 얘네들이. 긴 언더 장줄이 한번 끊어졌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빠따를 한 번씩 그래도 칠 때는 좀 매섭겠죠. 아사무라가 중간에서 하나 쳤고 어제 프랑코가 좀 잘 쳤고 무라바야시가 올해 좀 잘 칩니다. 제가 그리고 요즘에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 오고하고 타츠미 얘가 그래도 좀 치는 애들이거든요. 빠따 좀. 타츠미가 최근에 좀 안타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반대 소뱅 역시 주전들 복귀하니까 팀 활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긴 하죠, 그죠? 우리가 알던 소뱅 어떤 참 강팀의 면모가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슈토가 있고 없고도 진짜 엄청 커, 그지? 슈토 그리고 곤도 이렇게 돌아오니까 팀 자체가 확실히 좀 짜임새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요즘 오수나도 좀 사고 안 치고 있고 몇 경기째. 자, 오늘 선발은 키시 할배가 나옵니다. 키시 할배도 이제 84년생이니까 에이징 커버 좀 받자 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슬슬 좀 기미가 좀 보여 이제. 기미가. 작년에는 이 양반이 2.83으로 나름 잘 던졌단 말이죠. 작년에도 41살 시즌인데 올해 이제 42살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진짜 갑자기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올해는 5점대를 찍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뭐 홈에서는 잘 던지는 경기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홈킷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올해 홈에서 4경기를 던지는 동안 잘 던진 경기는 2경기. 7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못 던진 경기 4이닝 8실점, 5이닝 3실점.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키시가 뭐 구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선수야 뭐 여기저기 변하고 장난질 뭐 이런 선수이지만은 이게 신기하게 나이 한 살 더 먹으면은 뭐 구속이 크게 차이가 안 나도 신기하게 두드려 맞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참 희한하더라고. 아무튼 소뱅 상대로 홈에서 역시 어느 정도는 잘 던져주는 선수긴 하지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선발은 우리 오제키 아저씨. 오제키 올 시즌 3승 3패, ERA 2.70 요래 던지고 있고요. 오제키야 뭐 항상 뭐 이 정도 해주는 선수예요, 그죠? 적당한 이닝, 적당한 실점. 일본에 참 많은 유형이죠, 그죠? 이 양반 특징으로 말씀드릴 건 뭐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라쿠텐 원정 성적이 조금 좀 아쉬워요. 라쿠텐 원정이 그래도 투수구장인데 라쿠텐 원정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소뱅이 라쿠 원정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올 시즌 만나서 지금 4승 2패란 말이야. 작년에 그렇게 압도적이었던 소뱅인데 라쿠 원정 가서 좀 고생했던 케이스가 있고 사실 선발은 둘 다 믿을 수 없는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키시도 저는 올 시즌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오제키 역시 뭐 언제 두드려 맞아도 이상하지 않고, 어제 라쿠텐이 한동안 빠따 못 치다가 어제 빠따를 한번 쳤다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소 같고, 전 라쿠텐 역배에다가 6.5버 보겠습니다. 라쿠텐이 빠따 못 친 기간이 지금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한번 빠따가 올라올 만한 타이밍으로 좀 잡아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요즘 타치미도 살살 치고 있긴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야쿠역 보겠습니다. MPB 경기 쭉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